안녕하십니까. 호기심이 많은 역사학자 최진열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삼국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삼국지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후한시대의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삼국지의 첫 시작이 되었던 황건적의 난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후한시대의 정치, 경제, 군사 등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척과 환관의 정치적인 투쟁, 그리고 자연재해, 반란, 재정 붕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혹은 고의적인 황제와 지배층들의 수탈 등이 황건적의 난의 직접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앞으로 자세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의 시작은 신나라 왕망 때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나라를 세운 왕망은 원래 정확히 말하면 전한이죠. 전한 성제시대 때 외척 일가였던 왕씨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고 전한 말기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했으며 착하기도 한 정치가였습니다. 왕망은 일종의 주례를 바탕으로 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변국들을 전부 다 화나게 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당시에 전한 또는 신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흉노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흉노의 선우에게 도장을 보내게 되는데 아예 흉노의 명칭을 항노라고 바꾸게 됩니다. 사실 흉노라고 하는 표현도 흉한 노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호 자체를 항노, 항복한 노비라는 식으로 바꾸게 되니까 흉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흉노가 흉노의 선우가 화를 내게 되고 신나라에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신나라와 흉노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왕망은 흉노와 전쟁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 비용을 써야 됐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을 징발을 해서 군인으로 편제하거나 혹은 이제 뒤에서 군량미와 무기들을 운송시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고구려 사람들을 흉노 공격에 동원하려고 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나라는 흉노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전쟁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망은 하지 말아야 될 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그들과 전쟁을 함으로 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전쟁 비용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면서 여기에 참다 못한 백성들이 각지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남양 호족 출신이었던 유수 형제였죠. 나중에 이 유수가 독립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이 국가가 바로 후한입니다. 황제가 된 다음에 광무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나중에 여러 군웅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고 다시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광무제는 62세까지 좀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2대 황제였던 명제는 48세까지 살았죠. 적어도 1대, 2대, 3대 황제 때까지는 후한이 그나마 제대로 굴러갔는데 4대 황제였던 화제가 10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이때부터 후한의 역사는 말기까지 계속 꼬이게 됩니다. 화제가 10살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 어린 황제가 즉위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국정을 통치할 수 없게 되니까 전 황제의 황후, 즉 이제 태후, 조선시대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대비마마, 대비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장제의 황후였던 두태후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자기 혼자 통치를 할 수 없게 되자 자기 오라버니였던 두헌 등을 끌어들여가지고 외척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황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누가 도와주면 좋죠.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국가를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태후와 외척들이 이거를 못하게 하죠. 왜냐? 황제가 직접 통치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뺏기게 됩니다. 황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직접 통치를 하고 싶은데 외척들이 못하게 하니까 외척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외척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 편이 별로 없어요. 자기 편이 없다 보니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보니까 옆에 있었던 환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들과 모의를 해서 결국은 외척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제가 10살에 즉위 해서 27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5번째 황제로 등극한 사람은 뭐 1년도 황제가 되지 못했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적계에서 혈통이 끊기게 되니까 반계에서 이제 다음에 외척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황제로 옹립하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다 죽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어린 황제들이 즉위하게 되면은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이 어린 황제가 성장을 해서 외척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외척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다가 이 황제가 또 이제 젊어서 죽게 되면은 어린 황제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후한 중기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정치사 이외에도 후한 시대에는 심각한 문제가 크게 2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광무제 시대 때부터 헌제 시대 때까지 자연재해를 보게 되면은 연평균 1번에서 2번 정도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대 황제였던 안제 시대 때에는 4회에서 5회 정도, 환제 시대 때에는 2회에서 3회 정도로 자연재해 횟수가 많아지게 되죠. 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만큼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민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게 되면은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황제들 같은 경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훌륭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그 반대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자주 빈발하게 하다 보니까는 재정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후한은 화제 안제 이후에 최소한 8번이나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게 돼요. 쉽게 말하면 IMF를 8번 겪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후한 영토 안에서 있었던 강이라고 하는 이민족 집단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 140년에 일어났던 강인들의 반란은 당시에 이제 남육로, 오한 등등과 힘을 합쳐가지고 당시에 이제 황하 이북 지역이었던 유주와 기주 지역에까지도 침략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그런 반란이었습니다. 이런 반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107년부터 118년까지 10년 동안 이 강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용이 240억 전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이 240억 전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아마 당시에 후한 중기 말기가 되면 1년 조세 수입, 즉 이제 재정 수입이 60억 전이었다라고 하니까 10년 동안에 원래 사용해야 되는 국가 재정의 4년치 분량을 이 전쟁 때문에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6년부터 141년 동안에는 180억 전, 쉽게 말하면 3년치 국가 재정에 필요한 그 초계획을 전쟁을 이 반란들을 진압하는 데 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국가에서 재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재가 이제 새로운 수입원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좋은 수입원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돈을 받고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어떤 관직에 임명하다든지 이런 매관매직은 주로 재상이나 권력이 있는 신하들이 하는데, 이거를 황제가 대놓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황제가 노골적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라 라는 식으로 사인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관리들 같은 경우도 자기의 본전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세금 없는 세금을 다 거두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는 자기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하죠. 이런 유민들을 규합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교라고 하는 교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태평도를 창시했던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두미도를 창시했던 장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제 이 장각은 아픈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면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얻었고, 오두미도의 교도였던 장능 같은 경우는 길 가는 그 유민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마다 잠잘 수 있는 장소와 쌀과 고기 같은 거를 둬가지고 적당히 먹게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얻어먹은 대가로 이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돈을 벌게 되면 그만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민 구제나 복지를 일반 몇몇 교단의 교주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 교단의 교주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힘이 좀 세지고 있네? 이참에 한번 이 나라를 그냥 뒤엎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전투 조직처럼 만들고 실제로 이제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반란을 준비합니다. 이때의 반란이 심각했던 게 유민들뿐만 아니라 지배층 중에서도 이 장각과 연결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낙양에 있었던 몇몇 황관들이 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때에 장각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조정에서 재빨리 대처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사했던 것보다 한두 달 일찍 이제 군대를 일으켰던 이 황건적의 반란은 1년도 되지 못해서 결국은 완전히 토벌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개설서에서 황건적의 난 때문에 후한이 붕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사실과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좋게 흘러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하필이면 황건적의 난이 발생했던 다음 해에 궁궐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 궁전들을 다시 이제 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두게 돼요. 원래 내야 되는 전조를 그대로 내고 여기다가 50%에서 100%를 또 내야 되는 거죠. 백성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부족해서 영제는 궁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또 한 번 매관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완전히 진압이 된 다음에 그나마 좀 안정이 되려고 했던 백성들의 세금과 수탈을 이기지 못하게 돼서 이제는 이제 각지에서 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여러 군데로 흩어졌던 황건적의 잔당들도 이런 백성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각지에서 이제 반란이 터지게 되면서 이때에 일어났던 반란은 황건적의 난과 달리 수습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반란들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제가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면서 후한에 본격적인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견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후한이 붕괴가 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영제의 개인적인 수탈인데, 이 영제 수탈도 하필이면은 궁전에서 화재만 안 났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궁전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자기 궁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탈하게 됐던 점, 플러스 영제 개인의 사적인 욕심,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살펴보게 될 동탁의 등장, 그리고 영제 말기에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서 지방관들한테 군사 지휘권을 줬던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게 되면서
후한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동탁의 권력 장악이죠. 동탁의 등장 이후에 후한이 어떻게 분열이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어떤 군웅들이 할거하게 됐던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